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보다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크기가 곧 내 인생의 계급이 되는 물질만 능주의 세상이니까요. 여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늘 허황된 일확천금을 꿈꾸던 남자 민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출 이자와 마이너스 통장 청구서 앞에서도 그는 성실함 대신 요행만을 바랐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식도 코인도 아닌 아주 기괴하고 은밀한 시장이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나른 침을 꿀꺽 삼킨다. 아니, 이게 진짜 돈이 된다고? 그냥 가서 컵 하나에 담아주고 오면 기본 100만 원, 스펙 좋아서 VIP 매칭이 되면 한 번에 50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한 달 내내 김 부장 그 인간한테 쌍욕 먹어가며 일해도 월급이 300인데 이거 완전 리스크 없는 노다지잖아. 민석이 본 것은 다름 아닌 불법 정자 기증, 브로커의 은밀한 VIP 모집 글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마저 철저히 돈으로 환산되는 어둠의 시장. 도덕적 죄책감이나 생명, 윤리 따위는 민석의 머릿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아른거리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다발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수지는 신경질적으로 젖은 빨래를 바구니에 팍팍 던져 넣으며 당신 또 이상한 거 봐. 요즘 왜 이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실실거려? 이번 달 생활비 펑크 난 거 알지? 첫째 영어 학원비도 2달이나 밀렸어. 대출 이자 오르고 나서 우리 진짜 파산 직전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쪼잔하게 몇만 원 가지고 왜 이리 사람을 아침부터 들볼까? 걱정 마. 내가 조만간 진짜 쌈짓돈 제대로 땡겨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돈 가져오면 주는 대로 조용히 쓰기만 해. 수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허리에 손을 얹고 헛웃음을 친다. 쌈짓돈? 당신 또 이상한 주식 리딩방 같은 거 돈 주고 들어갔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나이가 내일 모레 45이야. 언제까지 허황된 꿈만 꾸면서 나랑 애들 피를 말릴 거야? 당장 주말에 마트 알바라도 뛰라고. 아우, 진짜. 남자가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초를 쳐도 유분수지. 넌 그냥 쉬타고 가만히 있어. 이번엔 진짜 확실하고 합법적인 내 물건을 파는 거니까 미천 한 푼 안 드는 리스크 제로 사업이라고. 민석이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그의 친동생 지인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다니는 다정한 남편이 있었지만 시댁의 끔찍한 압박과 7번이나 이어진 시험관 시술의 실패는 지희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배에는 스스로 찌른 과배란 주사 자국으로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었죠.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너는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10년이다 10년. 남들은 숭풍숭풍 잘 만나는 애를 너는 왜 못 가져서 우리 진우는 앞길을 막아? 정 안 되겠으면 내 발로 걸어 나가든가. 지인은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 넘어갈 듯 오열한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는 꼭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여보, 나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고 매일 토하고. 근데 오늘 병원에서 또 착상 실패래 의사가 이제는 내 난자도 당신 정자도 너무 약해서 더 이상은 힘들 때 우리는 평생 우리 아이를 안아볼 수 없는 거야? 진우는 무너져 내린 지희를 등 뒤에서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 지희야,
제발 이러지 마. 아이 없어도 돼.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어머니 전화는 내가 알아서 차단할게. 입양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딩크로 살자.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어. 지인은 진우의 품을 거칠게 밀어내며 가슴을 치며 절규한다. 아니야, 오빠도 알잖아. 어머님이 어제 찾아오셔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10년 동안 밥만 축내면서 대 끊기게 생겼다고. 남의 집 귀한 아들 호적 망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시잖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차라리 수면제 먹고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지희. 매일 밤 베개싯을 눈물로 적시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녀의 절박함은 결국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정자라도, 아니 길거리 병균만 없는 누구의 핏줄이라도 받아서 완벽한 남편의 아이인 척 어떻게든 낳고 싶다는 끔찍한 집착. 그 절망은 인터넷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인은 맞춤형 우량 정자 당일 제공, VIP, 철저, 보안이라는 브로커의 광고를 홀린 듯 클릭하고 맙니다. 그 시각, 민석은 이미 브로커와 접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허름한 오피스텔 지하 사무실, 철저한 익명성, 그리고 현찰 박치기. 민석에게 이보다 완벽한 부업은 없었습니다. 피를 뽑는 고통도 없고 장기를 떼어주는 위험도 없으니 일말의 죄책감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각자 맞은편 가죽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는다. 저기 텔레그램 연락받고 온 적 투마인데요. 진짜로 건강검사만 통과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입금해 주시는 거 맞죠? 비밀 보장은 확실한 거고요. 나중에 애 다 크고 나서 나한테 친자 확인이네, 양육비 청구네 하면서 소송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닙니까? 브로커 태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비밀 서약서를 건넨다. 에이, 강 선생님, 저희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일합니까? 15년 무사고입니다. 철저하게 가명 쓰고 시술 끝나면 서류상 정보 다 파기합니다. 선생님, 어제 보내주신 사전검사 결과 보니까 조건이 아주 훌륭하세요. 키도 181이시고 학벌도 인서울 4년제. 게다가 탈모나 당뇨 같은 유전병 가족력도 전혀 없고요. 이 정도면 강남나님 사모님들이 아주 줄을 서는 극상위권 특혜급 스펙입니다. 민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우쭐한 표정으로 턱을 괸다. 이거 진짜 꿀알바네. 제가 왕년에 유도 선수 준비를 좀 해서 하체가 아주 튼실하긴 하죠. 제 씨앗이 원래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방에서 기분 좋게 생산만 해주시면 한 달에 최고급 외제차 할부금은 우습게 뽑습니다. 어떠십니까? 바로 계약하시겠습니까? 오늘 첫 거래 성사되면 현찰로 보너스 100만 원 더 얹어드리죠. 민석은 눈이 뒤집혀 망설임 없이 서류에 지장을 쾅 찍으며 알겠습니다까지 거 당장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저기 안쪽 방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민석은 자신의 유전자가 세상 어딘가에서 이름 모를 아이로 자라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두툼한 현금 다발의 쾌락에 취해버렸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그렇게 몇 장의 지폐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했던가요? 돈맛을 알아버린 민석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주말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 등산, 거래처 상갓집. 아내 수진에게 핑계를 대는 그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침 바르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 그는 유흥업소와 명품 쇼핑에 현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민석의 재킷을 낚아채며 한한 목소리로 쏘아붙인다. 당신 또 나가? 이번 주말에는 막내 데리고 놀이공원 가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 애가 아빠 언제 오냐고 아침 7시부터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 얼굴 보기가 무슨 하늘의 별 따기네 진짜. 민석은 새로 산 고급 구두를 구겨 신으며 짜증스럽게 소리친다. 아, 거래처 상무님이 꼭 주말에 골프를 치자는데 어떻게? 내가 가면 가고 싶어서 가냐?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너 그 싸구려 가방 버리고 명품 백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이렇게 주말도 없이 뼈 빠지게 영업 뛰는 거 아니야? 누가 명품 백 사달래? 애들은 아빠 정이 고파서 크고 있는데 아빠란 사람은 주말마다 밖으로만 돌고 그리고 당신 요즘 향수 냄새도 엄청 짙어. 골프 친다는 사람이 얼굴은 하나도 안 타고 뽀얗기만 한데 당신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딴 살림 차렸어? 민석은 순간 당황해 눈동자가 흔들리지만 억지로 소리를 빽 지른다. 아오, 집구석에 들어오면 의심부터 하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네. 나갔다 올 때 비싼 한우 사올 테니까 애들 조용히 달래 놔. 나 늦는다. 가족을 위한다는 역겨운 변명으로 포장된 이기심. 민석의 지갑은 날이 갈수록 두둑해졌지만 가정의 따뜻함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부로 뿌린 씨앗이 어떤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인은 홀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브로커 김태형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던 그녀의 앞에는 수천만 원의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희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끔찍한 폭언을 막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아이, 유전적으로 완벽한 스펙의 아이가 절실했습니다. 지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묻는다.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맞죠? 우리 남편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호감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암이나 유전병 절대 없어야 하고요. 머리도 똑똑해서 나중에 커서 문제 안 일으킬 사람이어야 해요. 브로커 태영은 자신만만하게 태블릿 PC를 내밀며 화면을 넘긴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이번에 아주 극상 등급의 기증자가 마침 딱 들어왔습니다. 키 181에 명문대 출신, 잔병치레 하나 없는 건장한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정자 활동성 검사도 상위 1% 등급 나왔고요. 사모님 체질이랑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신원 보호 때문에 사진은 눈, 코, 입 모자이크 처리돼서 못 보시지만 전체적인 체형이나 분위기 한번 보시죠. 제가 보증합니다. 인물도 훤칠해요. 지인은 모자이크 된 남자의 전신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내 비율도 좋고 체격도 듬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으로 할게요. 비용 3천만 원은 지금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술 잡아서 진행해 주세요. 제 남편한테는 무덤까지 철저히 비밀로 해주시고요. 브로커가 자랑스럽게 내민 프로필의 주인이 자신의 친오빠인 민석이라는 사실을 지희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겹침을 방지하는 매칭 시스템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불법 브로커의 사무실. 그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익명성에 철저히 가려진 치명적이고 끔찍한 근친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시로 쏟아지는 출처 모를 5만 원권 지폐 다발들. 그리고 주말마다 어디선가
배어오는 미묘한 병원 소독약 냄새와 모텔에서 날 법한 싸구려 방향제 냄새, 눈치 빠른 아내 수진의 촉이 날카롭게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차 블랙박스와 지갑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석의 지갑에서 찾아낸 정체불명의 명함과 산부인과 앞 주차 영수증을 탁자에 집어던지며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똑바로 말해. 이게 다 무슨 돈이고 영수증이야. 당신 혹시 불법 도박해? 아니면 어디 룸살롱 마담이랑 바람이라도 났어? 솔직히 말해, 골프 친다는 사람이 왜 차 트렁크에 골프백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뒷좌석에 웬강남 산부인과 건물 주차 영수증만 가득해? 민석은 자다 깨서 헐레벌떡 일어나며 눈동자를 심하게 굴린다. 그거. 내 친구 최 과장 알지? 걔가 이번에 와이프 몰래 비상금 융통 좀 해달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빌려줬다가 이자 두둑하게 쳐서 현금으로 받은 거야. 영수증은 그 자식이 자기 와이프 산부인과 갈 때 내 차 빌려 탔다가 흘린 모양이네. 당신은 남편을 도대체 뭘로 보고 진짜 내가 이 나이에 돈 벌어다 줘도 난리야. 수진이 이야기한다. 당신 눈빛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 다 보여. 나 바보 아니야. 변명할수록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더 수상한 거 알지? 한 번만 더 내 눈 속이려 들면 그때는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당신 짐 싸서 길거리에 나 앉을 줄 알아. 당장 내일 카드 내역서랑 통장 거래 내역 다 떼와. 민석은 방문을 쾅 닫으며 나간다. 알았다고 떼우면 될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의심병 환자처럼 굴어서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네 진짜. 수진의 서슬퍼런 경고와 추궁에도 민석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죠. 수진은 몰래 대포폰을 개통하고 브로커와의 만남 장소도 지하철 코인 로커나 무인 모텔로 매번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갈 때마다 수백만 원씩 떨어지는 달콤한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민석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대포폰으로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내며 낄낄거린다. 집구석에 웬 독사 같은 경찰관이 사나 피곤해서 살 수가 없네. 그래도 이번 달에 세 탕만 더 뛰면 롤렉스 시계 하나 무조건 산다. 조금만 참자. 어차피 내 몸 닳는 것도 아니고 10분만 고생하면 끝인데 이보다 완벽한 창조 경제가 어딨어. 탐욕에 눈먼 자는 주변의 경고음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절벽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민석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희의 집에서 찢어질 듯한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화장실 변기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색 두 줄.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멸시와 서름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며 남편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희는 눈물을 콧물과 함께 쏟아내며 악을 쓰듯 소리친다. 여보, 나 두 줄이야. 드디어 두 줄이라고. 우리한테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 방금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초음파로 아기 집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왔어. 진우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지희의 손을 자기 얼굴에 비비며 오열한다. 지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동안 그 아픈 주사 매일같이 맞아가며 지옥같이 고생 많았어. 하늘이 드디어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셨나봐. 우리 진짜 내 목숨 바쳐서 잘 키우자.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부터 드리자. 이제 당신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며 큰 소리 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축복해야 할 숭고한 임신 소식. 남편 진우는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꿈에도 모른 채 하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라며 아내를 여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씨앗이 어떤 추악하고 역겨운 진실을 품고 있는지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이제 막 숨막히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제법 볼록하게 부른 지희와 세상을 다 가진 듯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박서방, 그리고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민석과 수지는 부부가 본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들려온 임신 소식에 늘 찬바람이 쌩쌩 불던 가족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만에 따뜻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수진이 지희에게 말한다. 아가씨, 배가 벌써 이렇게 예쁘게 불렀네. 태동은 좀 느껴져? 입덧은 심하지 않고?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정말 축하해. 몸 조심하고. 네, 새언니, 고마워요. 신기하게 입덧도 별로 없고 애가 순한가 봐요. 먹고 싶은 것도 쑥쑥 잘 들어가고. 오빠도 조카 생긴 거 축하 좀 제대로 해줘. 내가 우리 집안대 끊길 뻔한 거 남편 집안의 기 팍팍 살려준 거야. 나 오빠 핏줄 조카 안겨주는 거라고, 이제. 민석은 소파에 기대어 거드름을 피우며 사과를 아삭 베어문다. 그래, 임마 고생했다. 내가 애를 다 가지고 신기하네. 넌 나 안 닮아서 머리가 좀 맹하니까 애는 똑똑한 놈으로 나와야 할 텐데 나중에 태어나면 삼촌이 용돈 빵빵하게 줄 테니까 기대해라. 요새 내가 하는 비밀 사업이 꽤 잘 풀려서 현금이 남아돌거든. 잠시 후 얼마나 소름 끼치고 구역질 나는 현실의 저주가 될지 민석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화기애애한 대화는 마치 터지기 직전 째깍거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다과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완전하게 인정받고 아이를 가졌다는 우월감, 그리고 그 기쁨에 도취된 지희가 갑자기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완벽한 기적을 얻게 되었는지, 그 용한 병원을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마침 진우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 사이였습니다. 지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인다. 새언니, 오빠 사실 나 남편이랑 자연임신한 거 아니야.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해서 내가 진짜 강남 사모님들만 안다는 용한 곳 수소문해서 VIP 기증받았거든. 진우는 씨는 자기 앤 줄 알아 무덤까지 비밀로 해줘. 여기 이명함에 있는 센터장님이 내 진짜 생명의 은인이야. 혹시 새언니 주변에 난임으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꼭 소개해줘. 정말 확실하고 스펙 좋은 사람만 취급하는 곳이야. 지희가 테이블 위로 쓱 내민 금박 장식의 검은색 명함. 그곳에는 새생명 유전자 클리닉 VIP 센터장 김태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민석이 대포폰으로 수백 번도 넘게 연락했던 익숙한 전화번호. 그 글자를 본 순간 턱을 괴고 과일을 씹던 민석의 턱이 그대로 돌처럼 굳어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사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눈이 튀어나올 듯 핏발이 서며 테이블 너머로 명함을 거칠게 낚아채듯 빼앗아든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명함 뭐야? 너 이 사람 만나서 정작 기증받았다고? 언제?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시술 받았어? 똑바로 말해 당장. 지희는
민석의 미친 듯한 반응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선다. 오빠 왜 그래 미쳤어? 갑자기 소리는 왜 지르고 난리야 무섭게. 작년 11월 8일에 근데 왜? 오빠 여기 알아? 얼굴은 왜 그렇게 백지장처럼 질려? 작년 11월 8일 민석이 브로커 김태형의 괜에 빠져 처음으로 5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넘겼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극찬하며 말했던 체질이 기가 막히게 찰떡궁합인 나님 사모님, 키 181에 잔병치레 없는 스펙을 찾던 그 여자. 그게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친여동생 지희였던 것입니다. 뇌혈관이 툭 하고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공포가 민석의 전신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타했습니다. 민석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며 호흡이 가빠지다 못해 목을 두 손으로 쥐어뜯는다. 안 돼, 말도 안 돼. 야, 너 당장 일어나. 당장 병원 가. 그거 당장 지워. 당장 내 배 갈라서 그 새끼 지우라고 이 미친 거사. 수지는 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경악한다. 여보, 당신 진짜 미쳤어. 임신해서 배부른 아가씨한테 배를 갈라 지우라니. 그게 오빠로서 입에 담을 소리야. 정신병원 갈래? 민석은 개거품을 입가에 물며 바닥으로 쓰러져 발작하듯 소리친다. 그거 내 애야. 내 씨라고. 지인은 뱃속에 있는 저거 내 새끼라고. 내가 팔았다고. 민석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허공에 두 손을 미친 듯이 휘젓다. 하얀 거품을 물고 그대로 눈을 까뒤집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명절에 단란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비명과 눈물이 뒤엉킨 지옥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 모든 대화를 들어버린 진우마저 폰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실로 실려간 민석. 가족들은 그가 최근 과로로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고 제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링거를 맞고 깨어난 민석의 입에서 나온 처절한 고백, 그리고 그의 품에서 나온 대포폰 속 브로커와의 역겨운 거래 내역들이 확인되자 진실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로 가족들을 덮쳤습니다. 지인은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3번이나 혼절했고 이성을 잃은 남편 진우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민석의 멱살을 잡아 끌어 병원 복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며 민석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무자비하게 내리꽂는다. 이 개새끼야! 내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악마 새끼야! 돈 몇 푼 쥐어보겠다고 눈이 멀어서 내 친동생 인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우리 지인은 어떡할 거야? 내 아이, 아니 이 괴물 같은 씨앗을 어떡할 거냐고! 너 죽고 나 죽자! 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을 기어가며 진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한다. 나도 몰랐어. 나도 진짜 몰랐다고 매제. 그냥 모르는 강남 부자 사모님한테 가는 줄 알았지. 내 여동생한테 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브로커 개새끼가 날 속인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덮어지기엔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불법의 온상에서 양심을 팔아 현금을 탐한 대가는 자신의 핏줄이 친동생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근친의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1%의 예외도 없는 하늘의 완벽하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평범했던 두 가정을 완벽하게 가루로 박살냈습니다. 지인은
결국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하혈하며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지희와 진우는 부부는 끝내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짐을 싸서 이혼의 수순을 밟았고 민석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불법 정자 기증 브로커 일당도 모조리 일망타진되어 쇠고랑을 찼습니다. 수지는 경찰서 연회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인다.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 당신 같은 더러운 괴물하고는 단 1초도.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 토가 나와. 애들 친권, 유권, 전세금 다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은 반경 100km 접근금지 신청할 거야. 평생 당신이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간방 구석에서 썩어 죽어. 민석은 수갑 찬 손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수진아,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놈의 돈에 눈이 돌아서.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애들 없으면 못 살아, 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민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수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민석은 생명윤리법 위반 및 불법 의료 행위 가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하며 모았던 불법 자금은 전액 국고로 몰수되었고 위자료와 합의금, 변호사 비용으로 전 재산을 털린 뒤 남은 것은 친동생을 임신시킨 폐륜 범죄자라는 영원한 주홍 글씨뿐이었습니다. 몇 년의 기나긴 시간이 흘러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철문을 나선 민석을 반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호적에서 완전히 파여버린 그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난방도 안 되는 퀴퀴한 단칸방에서 소주병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유령처럼 연명했습니다. 민석은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곰팡이 핀 벽지를 손톱으로 긁으며 중얼거린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돈 그놈의 지폐 쪼가리 몇 장 더 만져보겠다고. 내 하나뿐인 동생 지희를, 내 사랑하는 수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애들을 내가 다 박살 내버렸어. 으악, 죽여줘. 차라리 날 죽여. 매일 밤 민석의 귓가에는 하혈하며 쓰러지던 동생 지희의 끔찍한 비명과 아내 수진의 경멸, 어린 싸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업자득, 그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지독한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의 살을 갉아먹고 핥히며 비참하게 늙어갔습니다. 여러분, 온갖 물질만 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지만 우리가 결코 돈과 맞바꿔서는 안 되는 최후의 선이 있습니다. 생명의 숭고한 존엄성, 가족에 대한 마땅한 도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민석은 아주 적은 수고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돈을 벌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가 치른 대가는 자신의 전 인생과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머리가 듬성듬성 하얗게 샌 민석은 다리를 절며 태지를 주우러 거리를 떠도는 이름 없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늦은 오후, 길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번듯한 대학생으로 자란 아이들과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전처 수진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폐지 묶음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다가갈 수도 감히 아는 척을 할 수도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자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고 빠른 지름길 뒤에는 언제나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파멸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로 가족과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이야말로 수백억의 황금이 든 금고보다 귀한 진짜 인생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참혹한 빈손이며 양심을 잃고 괴물이 된 자에게 허락된 안식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